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1월 28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준 팬 여러분들 멋진 주말 만들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지금 제가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11월 26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월요일 날이요. 아이들 학교에서 행사가 있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월요일 시간을 내지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미리 토요일 날 오전에 방송 녹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부터 이제 미주은행이라는 새로운 코너를 개설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으로 영국 캠브리지의 초등학생들 등교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서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뜻밖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내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요, 저희 살아가는 모습, 캠브리지의 전경이라든지 영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전해드리고요. 또 가끔은 제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철학도 카메라 앞에 앉아서요, 담담히 좀 담아내는 영상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11월 28일 월요일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가장 먼저 금요일날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은요, 오래간만에 3대 지수가 각각 각자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우존스는 0.45%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은 횡보했습니다. 반면 테크주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52% 떨어지면서 3대 지수가 각자의 길을 갔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성장주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금요일날 리튬 관련된 종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리밴드 코퍼레이션이 8.81%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고요. SQM이 마이너스 6.8%, 엘버말 마이너스 3.9, 니오 마이너스 3.69, 에브셀라라 마이너스 3.43, 텔러덕 마이너스 3.40, 에디타스 마이너스 3.28, LIT ETF가 마이너스 3.01, 리오토즈가 마이너스 3%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종목들 그리고 리튬 종목들이 하락 추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은 메가테크 기업들입니다. 넷플릭스 2% 넘게 떨어졌고요. 애플이 마이너스 1.96, 엔비디아 마이너스 1.51, 구글이 마이너스 1.23, 아마존 마이너스 0.80, 메타 플랫폼즈 마이너스 0.74, 테슬라 마이너스 0.19,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4% 보여주면서 모든 메가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예측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전문가의 의견, 시장에 대한 예측은요, UBS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UBS의 의견에 따르면 2023년 내년에 리세션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내년에 우리가 맞이할 리세션은 굉장히 깊지는 않다. 그 얘기는 이제 아주 심각한 리세션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넓은 범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리세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이 아직까지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불길한 제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내년에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의 3분의 1, 심지어는 반 정도가 리세션을 맞이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가 이제 리세션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깊숙한 리세션에 빠지진 않지만 너무나 범위가 넓다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의 성장률이 2%에 그칠 거라고 얘기하고요. 아직까지 이렇게 부진한 성장률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UBS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자, 바웨자는요, S&P 500이 올해 들어서 언더퍼포먼스 했다.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15.5%나 떨어졌는데 반면 유럽 시장을 보니까요, 9.6% 떨어지는데 그쳤습니다. 그 의미는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가 유럽에 비해서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이어였다. 자, 밸류에이션 이어가 뭐냐면 밸류에이션 장세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자, 그런데 올해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는요, 사실 실적 장세가 아니라 밸류에이션 장세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하락하면서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리스크 프리 레이트, 즉 채권에 대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안전자산의 금리가 올라가고 뭐 2년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한 5% 정도 큰 폭으로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안전자산의 투자 금리가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가 2022년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내년에 우리가 맞이할 이슈는 전혀 다르다.
실적 장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닝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리세션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리세션이 찾아들면서 실적이 저하되고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내년 주식시장의 수익률은요, 그냥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채권 금리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안전자산의 금리가 굉장히 높다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 아니면 세계 증시의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이 유럽 주식시장보다는 좋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증시가 더 많이 떨어졌죠.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보다는 멀티플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멀티플이 그만큼 많이 올라가 있었던 시장이 미국 주식시장이라는 거죠. 하지만 2023년에는 실적 장세가 펼쳐지기 때문에 유럽보다는 미국이 조금 더 유리하다. 좋은 기업들이 그만큼 많이 포진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2023년에는 미국 증시가 유럽 증시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것이 UBS의 주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시장 전망은요, 오픈하이머라는 투자기관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UBS의 전망과는 사뭇 다른 점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판단을 해 보시죠. 자, 오픈하이머의 탑 전략가인 존 스월츠퍼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최근 들어서 투자자들이 조금씩 그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진 밸류 종목들이 보인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성장주 중에서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가치주의 영역으로 들어온 그런 종목들이 보이고요. 방어주 그리고 순환주 중에서도 투자의 가치가 올라간 그런 밸류에이션이 좋은 종목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들의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시 주식 투자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최근 들어서 S&P 500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0월 달에 바닥을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최고점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최저점도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면서 상승되는 터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연준에서요 시그널을 줬죠. 그래서 조만간 금리 인상이 둔화될 거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안겨준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됐고요. 두 번째로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미국 증시가 긍정적인 국면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오픈하이머의 주장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픈하이머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주식시장이 이미 리세션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리 선반영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는 리세션에 빠져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이 조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주가는요, 리세션이 찾아올 것을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의외로 리세션의 확률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미국 증시는요, 다시 불사이클로 재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오픈하이머의 주장입니다. 자, 또 한 가지 2022년에 가장 좋지 않았던 모습을 보였던 섹터가 있잖아요. 이미 소비재 그리고 기술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앞으로는 이 기술주와 이미 소비재가 불장을 다시 주도하는 가장 강력한 섹터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UBS의 주장 그리고 이번에 오픈하이머의 전망을 우리가 좀 비교 분석을 해보면요, UBS 같은 경우는 리세션의 확률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내년에 이제 실적 장세가 펼쳐지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픈하이머 같은 경우는 내년에 리세션의 위험에 대해서 이미 주식시장이 반영을 해놨다는 거죠. 주가가 미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의외로 리세션이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가의 반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엇갈리는 주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두 개의 투자 기관 중에 누구의 의견이 조금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지 여러분들 의견을 다른 분들과 댓글을 통해서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구글이 등장합니다. 이번에 모간 스탠리에서 소비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쇼핑의 추세를 타고 구글의 검색 엔진의 시장 장악력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내용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구글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사람들은 가장 처음에 어디에서 이 딜을 찾기 위해서 검색을 할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 대답은 당연히 구글 서칭 엔진, 검색 엔진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심지어는요, 아마존 프라임 멤버들 역시도 처음에 상품을 검색할 때는 구글을 이용한다라는 것이 이번에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 구글이 상품 검색 엔진에 계속해서 혁신을 거듭해 왔다.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난 혁신을 검색 엔진에 만들어내면서 점점 더 많은 상인들과 상품들이 구글의 검색 엔진으로 모여들고 있다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글 같은 경우는 검색 엔진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구글 맵이라든지 유튜브와의 시너지 효과도 발휘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러한 결과는요, 이번에 진행된 알파와이즈라는 설문의 결과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구글 그리고 유튜브를 방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상품을 뭐를 살까 검색을 하기 위해서, 리서치를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그런 웹사이트가 구글 아니면 유튜브라는 거죠. 자, 아마존하고 월마트를 합친 수치가요 27%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유튜브랑 구글을 합친 것은 58%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상품을 검색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구글 혹은 유튜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구글을 먼저 찾는 사람들이 35%나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언제 그러냐면요, 바로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미 나는 이 상품을 사야지 라고 결정을 한 다음에 어디가 가장 쌀까 비교를 할 때도 구글을 찾는 사람들이 35%나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심지어는요, 나는 이 가격에 이걸 살 거라고 결정한 사람들도 18%나 구글을 한번 들어가 본다고 합니다. 따라서 구글 없이 미국의 소비자들은 살아갈 수 없다,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는 아마존 프라임 멤버들의 57%가요 검색을 할 때는 일단 구글에 들어가서 상품 검색을 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2020년에 50%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아마존 프라임 멤버들이 구글의 검색창을 방문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프라임 멤버의 32%나 되는 사람들이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서 구글을 먼저 찾는다라고 설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행 쪽의 온라인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인구 중에 80%나 되는 사람들이요, 이 여행 상품을 검색하기 위해서 온라인을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이제 여행사를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80%나 되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여행 상품을 사기 위해서도 온라인 쇼핑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자, 그 중에서 37%는 구글을 방문하고요, 20%가 엑스페디아, 그리고 15%만이 부킹닷컴을 이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여행 쪽에도 가장 독보적인 역할을 하는 검색 엔진은 구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커머스와 검색 엔진이 융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요, 과거 검색만 가능했던 구글의 검색 엔진은 이제 이커머스 쇼핑의 툴로 진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상당히 많은 매출의 잠재력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구글의 잠재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이요, 애플 관련해서 굉장히 커다란 악재 하나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때 기사 내용에 따르면 애플의 가장 커다란 협력 업체인 폭스콘이 있잖아요. 그런데 폭스콘의 근로자들이 대규모의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그때 그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코비드 록다운 때문에 이제 근로자들이 공장 안에 갇혀서 일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가로 보너스를 지급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았었는데 그 보너스가 지급되지 않으면서 대규모의 시위가 발생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이러한 시위 때문에 11월 달 아이폰의 생산량이 적어도 30% 이상은 감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플의 주가가 2% 가까이 하락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번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요, 가장 밑에 부분에 조금 안타까운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폭스콘이 처음에는 부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너스 다 지급했는데 왜 시위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나중에는 사과를 했다. 그래서 근로자들한테 사과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보너스가 지급되지 않은 이유가 테크니컬 에러였다. 그래서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아서 보너스가 지급되지 않았다면서 변명을 늘어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애플의 주주 입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애플이 폭스콘하고 계속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의문점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대만의 폭스콘이 보여줬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 바람이 있다면요, 애플의 경영진에서 커다란 경고의 메시지를 폭스콘에 줘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폭스콘 공장의 문제가 시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게요. 애플은 이미 재고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그런 시점에서 갑자기 폭스콘 공장에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웨드부시라는 투자기관에서 아이폰 매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물량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재고 현황을 확인해 봤는데요. 그 쇼티지 현상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아이폰 14 프로의 부족 현상이 지난주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현재 재고가 딸리는 문제가 전체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애플 상점이 현재 아이폰 14 프로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고요. 평소 때에 비해서 25%에서 30% 정도 물량이 딸린다라고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11월 말로 진입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1년 중에 아이폰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홀리데이 시즌으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가장 많은 매출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그런 시기에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도 상점에 아이폰 14 프로가 모자라서 못 파는 판국에 거기에 폭스콘의 근로자들이 파업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애플이 지나가게 됐다. 따라서 하루빨리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요. 애플의 공장이 100% 재가동을 해야 좀 문제가 조금씩 풀릴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당분간 애플의 분위기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하나의 주식이 추천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CEO의 비전이 너무나 좋다. 따라서 CEO를 믿고 투자를 하라라는 기사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하나의 라지캡이니까요.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다란 종목입니다. 자,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이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롭 루나라는 스트레티스트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분은 슈어베스트라는 투자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최고 전략가입니다. 자, 그 기업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디즈니입니다. 디즈니가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자, 그런데 좋은 추세를 보일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예전 CEO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로버트 아이거고요. 자, 이 법 아이거는 내 생각에 아마도 20년 만에 등장하는 최고의 CEO였다. 따라서 지난 20년을 봤을 때 이만한 CEO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가 디즈니를 해왔던 일들을 보면 정말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극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돌아오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디즈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스트리밍 서비스 쪽의 비용이 급증하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줬죠. 따라서 이번에 와서 제대로 일을 하고 비용 절감도 하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면서 주식의 반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의견입니다. 자, 루나 전문가에 의하면 아이거가 이번에 돌아왔기 때문에 주식이 예전의 모습을 찾을 것이다. 예전에 디즈니는 배당주였습니다. 배당도 좀 굉장히 좋았고 그러면서 주가의 상승도 계속해서 우상향했던 좋은 주식이었거든요. 과연 CEO가 복귀하면서 예전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앞에 기사에서 CEO의 컴백 때문에, CEO가 돌아왔기 때문에 디즈니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디즈니의 펀더멘탈을 잠깐 체크해 볼까 합니다. 자, 시킹알파에 들어와서 지금 디즈니의 페이지에 와 있는데요. 자, 레이팅부터 보시면 현재 퀀트 스코어는 3.24를 받으면서 보유 의견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매수 의견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살펴봤더니 일단 밸류에이션이 D-로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좀 하향한 추세를 보여줬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리비전입니다. 리비전이라는 것은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내놓고 있는 실적의 전망치잖아요. 그런데 실적의 전망치가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반면 디즈니 같은 경우는 성장률도 좋고 수익성도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밸류에이션이 조정되거나 아니면 어닝이 다시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요, 좋은 추세를 보일 수 있는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킹알파와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주는 점수인데요, 3.57로 매수 의견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한 달 동안 총 21명의 블로거들이 점수를 내놨는데요, 그 중에 3명은 강력 매수, 8명은
8명은 바이, 매수를 주고 있고요. 자, 홀드 의견이 8명, 그리고 매도해야 된다는 의견도 2명이나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월가의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주는 레이팅인데요. 지난 3개월 동안 총 29명의 전문가들이 디즈니에 대한 평가를 해줬는데 그 중에 18명은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를 주장하고 있고요. 7명은 매수, 그리고 4명은 보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월가의 애널리스트 중에 매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아까 밸류에이션이 좀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좀 살펴보면요. 자, 디즈니 같은 경우는 지금 PE 레이시오 갭으로 보시면 56.5배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PE 레이시오 포워드를 보시면 31.34배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닝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플이 큰 폭으로 줄지는 못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 PE 레이시오가 아직까지 이렇게 높다는 것은요, 아무래도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요, 아무래도 비용이 많은 폭으로 늘어나면서 어닝이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CEO가 어느 정도 비용을 절감하면서 EPS를 올릴 수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 밸류에이션이 하향 조정되면서 좋은 주가의 반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앞으로 CEO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직접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사는 UBS라는 투자기관의 목소리인데요. 자, UBS의 의견에 따르면 자율주행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자율주행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가 전기차 혁명을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제 전기차 혁명보다 더 커다란 혁명이 시작될 텐데 그게 바로 자율주행 혁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의 기회가 더 크다는 거죠. 자, 이번에 투자기관인 UBS의 의견에 따르면 중국이요, 지금까지 전기차 시장에서 리더의 역할을 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잠재적으로 봤을 때 자율주행도 독보적인 역할을 중국이 해낼 것이다. 가장 선구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해야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중국 쪽에 자율주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크죠. 두 번째는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즉 자율주행에 대한 채택률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급이 원활하다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지원적인 인프라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앞으로 중국이 자율주행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UBS의 전망에 따르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자율주행 시장의 규모가요, 2030년이 되면 무려 1000억 달러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굉장히 커다란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UBS의 예상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 시장이 자율주행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엄청난 투자 기회가 발생할 텐데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해야 우리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살펴봐야겠죠. 탑픽으로 추천되고 있는 종목은요, 테슬라입니다. 자, UBS에 따르면요, 자율주행의 미래를 믿는다면 테슬라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탑픽으로 선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커다란 부분이 가장 강력한 자율주행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머신러닝 노하우가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모든 자동차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보급한다든지 업데이트하기 굉장히 좀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업이다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다른 주식들도 추천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기업은 메르세데스 벤츠고요. 세 번째는 리오토, 네 번째 엑스팽, 그리고 써니 옵티컬, 바이두 같은 종목에 투자를 해야 앞으로 자율주행의 성장에 따라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UBS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기사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활약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기억하시죠?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요, 애플이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요, 맨유의 지금 주가가 12.82%나 하루 만에 폭등을 했거든요. 자, 이번에 가격이 5.8 빌리언으로 나와 있고 이런 기사는 데일리 스타라는 미디어에서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애플이 5.8 빌리언이나 주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사게 되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축구 클럽이 됩니다. 자, 과연 애플이 이렇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정말 살런지, 그리고 산다면 그 이유가 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11월 28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창을 읽다 보니까요, 구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알람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보여드리면요, 자,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제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여기 채널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준이라고 써 있겠죠. 거기를 클릭하시면 채널 페이지로 들어가거든요. 자, 채널 페이지 가장 오른쪽 끝에 보시면 여기 이제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여기서 구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종 모양이 나와 있죠. 여기를 클릭하셔서 알람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께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저는 내일 방송에서 다시 다양한 기사들 잔뜩 모아서요,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셨나요?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미 투자하고 계신 종목을 팔로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알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을 통해 원하는 종목을 찾아 팔로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종목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종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시죠? 종목에 대한 평가가 바뀔 때마다 바로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퀀트 점수가 보유에서 매도로 바뀐다든지 월가의 점수가 보유에서 매수로 바뀔 때도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퀀트 분석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3가지 방식의 종목 투자 가치, 5가지의 평가 기준에 대한 점수가 나와 있고요. 해당 섹터에서 순위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투자 가치 평가 카드입니다. 시킹알파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미국 주식 종목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같은 섹터에 있는 기업들과 비교 평가합니다. 퀀트 분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파란색 글씨에 퀀트를 클릭하시면 과거 퀀트 레이팅의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퀀트 평가의 기준이 되는 5가지 팩터 그레이드 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면 세분화된 평가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각 항목별 점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퀀트 분석을 통해 과거 월가의 전문가들만 볼 수 있었던 기업의 펀더멘탈을 쉽게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시 종목의 메인 페이지로 돌아와서 아랫부분으로 쭉 내려오시면 해당 종목에 대한 수많은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멤버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혜택입니다.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들은 미국 주식에 관련된 최고의 분석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활용하시면 누구나 쉽게 기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로 조금만 더 이동하시면 배당주들에 대한 투자 평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배당 지급의 안정성, 일관성, 배당 성장성, 그리고 배당률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배당금이 가까운 미래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서 파악해 보실 수 있겠죠. 시킹알파의 프리미엄 기능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메인 페이지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 어닝콜 내용을 음성 파일이나 스크립트로 보실 수 있고요. 기업들의 프레젠테이션 혹은 SEC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미디어에 제공한 프레스 릴리즈도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과거 10년까지의 기업들의 파이낸스 정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대차 대조표, 현금 흐름표의 핵심 수치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Peers 탭을 클릭해 볼까요? 6가지의 종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툴입니다. 종목을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고요. 퀀트 점수, 주식 블로거들이 주는 점수, 월가 점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퀀트 랭킹, 퀀트 팩터 점수, 배당률, 밸류에이션 성장성, 수익성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새로운 투자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탑 스톡스에 커서를 올려놓고 톱 레이티드 스톡을 클릭하시면 시킹알파 알고리즘이 선정한 최고의 종목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퀀트 점수, 블로거 점수, 월가 점수, 이 3가지 점수에서 모두 매수 이상을 획득한 종목들만 나와 있습니다. 즉 삼관왕 종목들이죠. 그만큼 리스크는 적고 수익을 낼 확률은 높은 종목들이겠죠. 이 리스트는 매일 시킹알파의 알고리즘에 의해 업데이트됩니다. 특정 산업이나 섹터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톱 스톡스를 클릭하세요. 스톡 스크리너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킹알파가 설정해놓은 다양한 주제의 종목 발굴 툴을 이용하시거나 원하는 평가 기준으로 맞춤형 스크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 블로거들의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마이오또즈를 방문해보세요. 최고의 블로거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배당 주식 블로거를 클릭해 볼까요? 그들이 올려놓은 모든 분석 기사들을 읽어볼 수 있고요. 이 블로거가 과거 해당 종목에 대해 어떤 평가를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주식 블로거를 찾으셨으면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분석 기사를 올릴 때마다 알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 투자 조언을 해줄 전문가 팀을 직접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구글 번역기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이 밖에도 시킹알파의 기능은 무궁무진합니다. 기관들의 투자 레포트, 최신 뉴스, 불과 베어의 의견 등 지금 바로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셔서 수많은 기능들을 직접 체험해보세요.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미주은 특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